그래서 개장 전에 이제 한국 BNC 쪽도 새롭게 설정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뭐 개장 초에 한국 BNC뿐만이 아니고 많은 종목군들이 이 갭상승 이후에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장 초 기준에 우리가 이제 뭐 개장 초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를,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0%까지,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이제 15%까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10% 이상을 따라붙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명분은 사실상 없죠. 이슈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이슈인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준에서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 뭐 이런 기준에서 따라붙는 범위는 최대 10%. 특이한 케이스에 이제 15%인데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스페셜 교육방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 요겁니다. 뭐냐면 오늘 그 한국 BNC를 2천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지금 700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9시 지금 뭐 40분인데 반이라고 기준 잡고 20%의 기준 거래량, 그렇게 되면은 400만 주. 그 거래량을 넘기고 이제 강세기 때문에 개장 초 기준에서 거래 수반되고 움직여서 쫓아가는 건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기준이 잡힌 거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 잡아드렸는데, 셀트리온이 뭐 강보합이고 악보합이고 그걸 떠나서 셀트리온의 거래량이 200만 주의 20%, 그러니까 40만 주에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 또 HMM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1000만 주에 20%, 200만 주가 지금 안 되죠. 60만 주죠. 그럼 오늘은 이제 변동성 매매에서 못 들어간다. HLB도 이제 1000만 주 기준에 20%딱 고 거래량 정도 넘기고 있어요. 여기서 거래가 57,200을 뻥 하고 뚫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좀 어렵다는 거죠. 두산 피오셀은 이제 원체 수급 범위가 긍정적이어서 400만 주 거래량에 이제 긍정적인 해석을 했고, 뭐 특정 창고에 매도가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1차 편입, 뭐 2차 편입, 그리고 신규 편입자, 그리고 이제 눌려질 때 또 들여다보면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거래량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좀 봐서 올려드릴 건데, 목표 주가 이제 설정 범위라든가 차익 실현 범위, 이런 범위는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오늘만 기준을 잡는다면은 시초가에서부터 이제 만약에 따라잡았다 라고 한다면 27,950원인데 28,000원 기준을 잡고요. 28,000원 기준의 편입 기준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한국 BNC 28,000원 기준의 기준을 설정을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벌써 이미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준을 설정할 때 차익 실현 범위를 고점 대비해서 이제 이런 기준을 잡아놨는데, 요 기준이죠. 편입 단가 대비 이제 10% 이상 변동이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고점에서 2%에서 또 4% 빌리면 절반 전량, 그리고 되돌리면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 편입 물량이든 뭐 어떤 물량이든 또 고가에 대비해서의 기준 이렇게 놓고 잡으시면 2%와 이제 4%, 그리고 나는 2% 싫고 변동이 원체 크니까 마지노선까지 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5%까지 보겠다. 그럼 39,000원에서는 꼭 전량 차익 실현 하셔야 돼. 지금 이제 뭐 31,000원 공방이니까 벌써 이미 25%까지 갔다 왔고, 머리 끝에 뭐 오늘 상한가, 내일 기준에서 이제 뭐 추가적인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대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개장 초 뭐 아직 10시가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가나 저가나 그 크게 의미는 없는데, 고가나 시가에 우리가 따라붙을 수는 없고요. 3분의 1, 2분의 1 지점까지, 2분의 1도 사실은 너무 멀어요. 너무 멀리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까지 조정을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건 이렇게 기준점은 현재 25% 주가 흐름의 고점을 설정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리고 현재 이제 31,00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교육받으신 대로라면은 저 가격대에 이미 차익 실현이 돼 있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교육 기준에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문자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문자가
전체 종목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정을 했지만,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일단은 기존에도 이제 그 쭉 말씀을 드렸을 때 어찌 됐건 투자 뭐 주의라든가 이런 기준이 진행이 됐던 종목이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이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랫 방향으로도 크게 열리잖아요. 굉장히 좀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오늘 기준에 210830 09시 44분 기준에 이제 뭐 매직 계산기 기준, 그 기준에서 고점 대비해서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이제 재편입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고점에 차익 실현했다. 뭐 32,000원 수준에 뭐 절반 정리했고 31,200원에 정리해서 뭐 31,500원 이상의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3분의 1이나 2분의 1 지점에 가격이 내려왔다고 편입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31,000원 기준이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편입하는 거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라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기준에서의 흐름은 지지로 보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요 이제 2분의 1 지점이 32,000원인데 이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거래가 실리면서 돌려야지, 거래가 없으면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 기준점들을 명확하게 설정 범위를 가져가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봉 기준에서 이제 거래 대금은 의미를 없으니까 이건 좀 빼놓고요. 요런 기준의 시가와 시가나 저가는 뭐 비슷해요. 이제 시가 기준과 고가 기준, 요 기준에서의 흐름, 이제 요 기준점 대비해서 거래량 부분의 설정 범위는 지금 이제 기본 거래량은 터져 있기 때문에 100만 주. 그리고 이제 최소 거래량을 설정을 한다 해도 70만 주는 실려야 됩니다. 아무리 거래가 안 실린다 그래도 70만 주. 그렇게 해서 이제 100만 주가 실리면서 고점이 넘겨져야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뭐 상한가의 기준이든 이런 범위를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고, 지금 기준에서는 70만 주만 돌려놔도 이제 뭐 추세 강화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밑에 내려와서 2분의 1이나 이런 지점 지지라인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흐름이 돼야 되겠죠. 2분의 1까지 미끄러지더라도 전 거래일 대비해서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버거워요. 3분의 1도 재편입하는 것도 버겁고, 뭐 2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그리고 전 거래일까지 이제 또 따져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 거래일에 이제 그 저점 대비해서 2분의 1이면 또 고점 대비해서 너무 밀리는 거예요. 12%씩 밀리는 거라. 하여간 가급적이면 차익 실현 이후에 내일 또 거래가 수반되느냐 이걸 보면 되지, 여기서 상한가를 간다 할지라도. 그럼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31,900원, 뭐 31,200원, 그러니까 대략 뭐 31,500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셨다고 치면 20%대 차익 실현이거든요. 거기에서 더 올라서 상한가 가도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아쉬운 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칫 눌리게 되면 이제 좀 곤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그리고 내일 더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일 기준에 다시 접근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이제 재편입 하시는 경우의 기준도 가급적이면 이제 3만 원 공방 정도에서 거래가 터질 때, 그 정도에서 이제 한 15%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의 재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분봉 마찬가지고요. 1분봉 기준. 지금 카카오뱅크가 좀 많이 또 흔들리네요. 1분봉 같이 또 들여다보면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가 아니라 이제 갭상승이 7% 나온 상태에서의 고점 대비해서의 기준이다 보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뭐 원활하신 분들이야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뭐 이런 기준도 설정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차익 실현할까요? 또 목표 주가 어떻게 할까요? 얘는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일주월봉에 뭐 갭이라든가 이런 부분 놓고 보는 방법뿐이 없고요. 분봉 기준에서는 사실상 고점에서 이제 꺾여서 내려오면 차익 실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최소 범위 추세 강화 나오려면 이제 40만 주씩 꼬박꼬박 따박따박 실려줘야 되는 게 맞고,
25만 주 뭐 이런 식으로 터져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40만 주는 터져줘야 그나마도 추세 강화 부분 뭐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고점 돌파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죠. 다시 이제 31,000원대 넘겨놨으니까 그러면은 잡아들이기가 이제 편해지는 겁니다. 잡아들이기가 무슨 얘기냐면 차익 실현 범위의 2% 4% 이런 기준. 그러니까 녹화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보시지만은 라이브 방송이 아닌 외부에 계신 분들 또 스페셜 교육방 이런 경우에는 녹화 방송 이제 올라가고 나서 한 템포 뒤에 또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분봉 그다음에 일주월봉 한 번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사실상 기준을 좀 설정하기는 애매해요. 그리고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22% 방안에 이제 뭐 동 선생님 그리고 아까 이제 문나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차분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본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을 좀 놓고 봐야 되는 게 옳죠. 그래서 거래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 2천억의 기준점은 이제 변동성 기준은 이제 최소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가 이제 앞전에 이제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한 5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시장에서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 순위 뭐 5위 전후까지 올라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BNC를 앞전 거래량의 70%면 사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70% 잡잖아요. 그러면 한 1,800만 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주를 잡아들인 게 그만큼 좀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좀 일부 가져가자라는 것을 설정을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그 이번 그 이평선 또 그랜벨의 매매 법칙에서 추세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안 배우고 그냥 추세 거기에 이평선 이렇게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추세가 저렇게 나오게 되면은 저 부분에 이제 오버슈팅도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의 이제 설정 범위를 좀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추세선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페셜 교육 부분에 이제 뭐 마감도 임박해 있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이제 가격 인상을 진행할 건데 이 부분에 이제 3에서 5거래일 이상의 추세 범위가 강화되고 그리고 펄어비스가 또 쭉 뻗어 올라가네요. 다른 쪽 설명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매매 사인 좀 잡아내야 될 쪽을 놓치게 되는데 일단 하여간에 뭐 한국 BNC 보고 펄어비스도 들여다보고 기준 잡겠습니다. 펄어비스도 이제 거래대금이 지금 어찌됐건 뭐 5위 안에 놓여져 있는 최상위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들여다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이 추세 범위라면은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뭐 주봉 기준에서 설정을 해서 들여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한국 BNC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요. 일봉 추세 그리고 주봉의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고 소나 모멘텀 차트 이제 곧 배울 건데 요 기준에서 흐름 또 캔들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캔들 그렇게 해서 캔들 부분이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되고 이미 이제 우리는 그 앞전의 흐름부터 들여다봤었고 이제 캔들 하나만 어찌됐건 잘 들여다보고 중간에 이제 뭐 투자주의나 이런 부분만 잘 피해가고 그렇게 된다면 엉뚱한 곳에서 뭐 손절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추세 범위의 흐름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은 아무래도 26,000원 기준하고 요 아래쪽에 꼬리 달려 있는 부분 14,000원 그럼 12,000원 하면 38,000원 정도 거기까지도 크게 열어서 놓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계별로의 목표를 설정을 한다면 앞전 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설정 범위를 놓고 볼 수 있겠죠. 대략 뭐 18,000원 기준 잡고 8,000원이면 34,000원 혹은 꼬리 빼고의 기준 여기서 그러면 이제 16,000원 기준 잡고 10,000원이니까 36,000원 정도 뭐 그 정도 범위를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주봉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같이 봅니다. 월봉은 이쪽도 뭐 그냥 배제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자료 부분 같이 끄집어내서 들여다볼 텐데 24일 날 일단은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25일 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30일이고 3시에 이제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을 한다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준은 공고시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 41분 기준이 됩니다. 공고시 이제 41분 기준에 일단 현재가 기준이 이제 31,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19.23% 지금 기준으로 다시 잡을까요? 어차피 이제 거래대금하고 다 봐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에 다시 캡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준에 이제 뭐 매입가 똑같습니다. 최대폭의 조정가 그 다음에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범위가 31,900원. 그러니까 다시금 이게 이제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기준에서부터 이제 난 미래에 있으니까 더 보겠다 해도 설정 범위가 상한가를 들어가도 이제 절반 차익 실현을 하는 뭐 그런 기준점으로 대처를 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직 계산 지금 9시 55분 기준으로 그렇다면 텍스트 자료 올려드리고 어차피 이제 어지간해서는 문자 사인을 쉽게 낼 수 있는 변동성들이 아니어서 일단 요 정도의 이제 개별 기준 외부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문자 받고 매매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영상 보시더라도 내가 나중에 개별 매매가 될 때 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지 지금 기준에 나도 이거 종목 문자 사인 주세요 하면 대처가 사실 좀 안 되죠. 변동이 작은 게 아니죠 지금. 1조 6,387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779만 6,195주 그리고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벌써 2,370억 원입니다. 프로그램 쪽에 매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쪽이 이제 들여다보기는 참 좋다는 거죠. 한국 BNC가 이제 거래대금 4위에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이 8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잡았을 땐 그렇게 월등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한 250위 안에도 못 들어오는데 여기 8위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5위 거래량이 5위 프로그램 순매수가 8위 지금 현재 기준에 공고시 57분 그래서 아랫부분에 이제 그 기술적 목표 주가 부분은 이제 36,000원 35,000원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36,000원 아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해놓고 대처할 텐데 이런 기준점에 이 그 추세범위라든가 또 혹은 거래량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오셔서 그렇게 해서 그 문자 교육 부분에 또 문자 이 부분은 이제 마감을 하면은 가격을 바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 부분 문자 범위 설정 범위 기준 잡으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9월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9월 기준에 같이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부분 일단 그 지금 뭐 차트하고 다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
텍스 자료 부분까지 전체 설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